요즘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괜히 더 신경 쓰이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한번 신장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밥이 보약이라 하는데 사실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몸속에서 찌꺼기를 잘 걸러내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100세를 책임질 든든한 건강 동반자, 하루보약 멘토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 바로 신장이죠?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뽑아내는 이 소중한 장기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듬뿍 드시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채소는 때론 보약이 아니라 몸을 공격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소가 몸에 좋다는데 왜 내 신장 수치는 자꾸 떨어질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무조건 굶거나 참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내 몸의 수치를 정확히 알고 독소는 빼고 영양만 채우는 지혜로운 식사법이 핵심이죠. 대한신장학회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자연 치유의 원리를 담아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채소와 주의해야 할 채소, 그리고 칼륨과 결석을 만드는 돌가루, 쏙 빼는 비법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신장을 살리는 20분간의 골든타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칼륨의 역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혈압이 높거나 몸이 부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채소 많이 먹고 칼륨 섭취해서 나트륨을 빼내라. 이런 조언 많이 들으셨죠? 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천연 청소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채소를 과하게 먹어도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쏙쏙 잘 뽑아냅니다. 하지만 신장의 필터, 즉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 이 칼륨들이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정체됩니다. 피 속에 칼륨이 차오르면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거나 숨이 차고 무엇보다 우리 생명줄인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칼륨 혈증의 공포입니다. 칼륨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엉켜버려서 심장의 박동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토마토나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 말은 때론 독약을 권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이 걸러내지 못해 혈관을 망가뜨리는 3대 주범을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칼륨이고, 두 번째는 뼈 건강과 연결된 인입니다. 신장이 인을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 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억지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뼈는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오는데 정작 혈관에는 칼슘이 쌓여 돌처럼 딱딱해지는 혈관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관 질환이 함께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주범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데 하시겠지만 채소 조리 과정에서 들어가는 간장, 고추장, 그리고 채소 자체에 든 미세한 나트륨들이 신장의 필터 장치인 사구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 물을 강제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사구체는 서서히 굳어버리고 신장은 재생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칼륨은 심장을, 인은 혈관을, 나트륨은 신장 필터 자체를 파괴하는 이 치명적인 삼각편대를 우리는 반드시 식단으로 통제해야만 합니다. 아이고, 벌써 여기까지 오셨네.
공부 잘하고 계신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하루보약 퀴즈 하나 나갑니다. 집중하이소. 신장이 나빠서 칼륨이 소변으로 안 나가고 피 속에 자꾸 쌓이면 우리 몸의 이 장기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했는데 생명하고 직결된 이 장기는 어디일까요? 1번 위장, 2번 심장, 3번 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밑에 댓글에다가 번호 한번 적어 보이소. 잠깐만 생각해 보이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답 적으실 시간 3초 드립니다. 네, 정답은 2번 심장이었습니다. 다들 맞히셨지에? 자, 그럼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풀떼기는 구경도 못하는 건가요? 하고 묻고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정화 능력을 도와주는 고마운 채소들이 우리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콕 찍어드리는 5가지 채소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안심하고 올리셔도 좋은 신장 구조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영웅은 바로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입니다. 신장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비타민C와 A, 그리고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하죠. 여러 신장 관련 가이드라인과 임상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천되는 저칼륨 채소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특히 라이코펜 성분은 신장 세포가 산화되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죠. 두 번째는 우리 식탁의 감초,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혈관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 걱정 없이 혈관을 청소할 수 있으니 신장 환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혈관 청소부가 없겠지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형제 같은 채소, 양배추와 콜리플라워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체내에 염증이 잘 생기는데 이 십자화과 채소들에 들어있는 인돌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양배추와 콜리플라워는 여러 국가의 신장 식단 가이드에서 비교적 안전한 채소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섬유질이 많아 변비를 예방해 주는데 어르신들, 변비가 해결되어야 대변을 통해 칼륨이 원활하게 배출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콜리플라워는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을 즐기고 싶을 때 칼륨 걱정 없이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저칼륨 식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항산화제죠.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해보면 마늘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관리의 핵심인 저염식을 할 때 마늘은 소금이나 간장 없이도 음식의 풍미를 확 살려주는 최고의 식재료가 됩니다. 짠맛 대신 마늘의 풍미를 즐기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파프리카, 양파, 양배추, 콜리플라워, 그리고 마늘, 이 5가지 채소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영양은 가득 채우면서 신장의 부담은 덜어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자연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 살리자고 먹은 건강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함정 같은 채소들을 살펴볼 건데요. 어르신들, 시금치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비타민과 철분이 많아 일반인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섭취량과 조리법을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을 만드는 성분인 날카로운 돌가루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살산은 신장에서 날카로운 돌, 즉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신장 영양 분야 연구들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식품이 신장 필터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주식처럼 드시는 고구마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박스채 쌓아두고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고구마는 사실 칼륨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식품 영양 데이터들을 보면 고구마는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신장이 이 많은 칼륨을 다 걸러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심장마비의 위험, 즉 고칼륨 혈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만큼 건강에 좋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신장 환자에게 토마토는 소스 형태든 날것이든 칼륨 수치가 너무나 높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 식단을 다룬 여러 의학 자료에서는 토마토를 고칼륨 식품으로 분류하며 섭취량 조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1컵 분량에 무려 9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으니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붉은 유혹이라 불리는 비트와 근대입니다. 혈관에 좋다고 즙으로 짜서 드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신데요. 비트는 시금치만큼이나 옥살산 함량이 높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신장 결석과 관련된 임상 보고들에서는 비트처럼 옥살산이 많은 식품이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즙 형태로 마시게 되면 농축된 옥살산과 칼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겨울철 보양식이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단호박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많아 눈에도 좋고 붓기 빼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단호박은 칼륨 수치가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여러 신장 식단 지침에서는 단호박을 소량 관리가 필요한 채소로 분류합니다. 몸에 좋다고 쪄서 한 통씩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쪽은 신선한 지금까지 채소들입니다. 건강을 말씀드린 상징하죠. 시금치, 그리고 이쪽은 주의 기업입니다. 고구마, 위험을 나타내죠. 토마토, 이처럼 장단점을 분리해서 비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호박, 이쪽은 신선한 이 채소들입니다. 채소들이 건강을 절대로 상징하죠. 나쁜 그리고 이쪽은 채소라는 주의 뜻이 기업입니다. 아닙니다. 위험을 나타내죠. 이처럼 영양가로만 장단점을 치면 분리해서 보는 최고죠.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이쪽은 신선한 여러분의 신장이 채소들입니다. 이 건강을 상징하죠. 강력한 그리고 이쪽은 영양소들을 주의 기업입니다. 감당할 위험을 힘이 나타내죠. 없다는 것이 이처럼 문제입니다. 장단점을 분리해서 보는 그렇다면 이 맛있는 채소들을 평생 눈앞에 두고 참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독소는 빼고 맛은 살리는 기가 막힌 조리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채소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잠시 후 실천편에서 자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는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마법의 조리법 3가지만 기억하시면 고칼륨 채소도 독소는 쏙 빼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장 식단의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잘게 썰어서 담그기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인데요. 채소를 껍질째 그냥 두면 칼륨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의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에 아주 잘게 나박나박 썰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단면적이 넓어질수록 칼륨이 빠져나갈 문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썬 채소를 채소 양의 10배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세요. 이 과정만 거쳐도 채소 속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로 녹아 나옵니다. 두 번째는 데치기의 힘입니다.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 불안하시다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면 더욱 완벽합니다. 끓는 물에 채소를 넣고 충분히 삶아낸 뒤에
그 데친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국물 요리를 하실 때도 채소를 따로 데쳐서 건더기만 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특히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 같은 채소는 이렇게 데친 후에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면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 성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짝꿍 찾기입니다. 옥살산이 걱정된다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우유나 치즈 한 조각을 같이 곁들이면 옥살산이 신장으로 가기 전에 장에서 칼슘과 밀이 만나 결합해 버립니다. 이렇게 결합한 성분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영리한 섭취법이 되죠.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바로 물 섭취입니다. 신장이 나쁘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정답은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작은 결석이 씻겨 내려가도록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투석을 앞두거나 부종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내 혈액 검사 수치를 들고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개인 맞춤 식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점,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딱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이라는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신장에 좋은 영웅들은 파프리카, 양파, 양배추, 콜리플라워, 그리고 마늘이었습니다. 반대로 건강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주의해야 할 채소는 시금치, 고구마, 토마토, 비트, 그리고 단호박이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잘게 썰어서 물에 담그고 끓는 물에 데쳐내면 그 무서운 칼륨과 옥살산도 힘을 못 쓰고 빠져나간다는 비법을 배우셨으니까요.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시죠?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린 동화 호박을 활용한 맑은 국 레시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먼저 껍질을 벗긴 호박을 얇게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칼륨을 한 번 더 빼내는 과정 잊지 않으셨죠? 데친 호박은 찬물에 헹구어 준비하시고요. 멸치 육수 대신 다시마 육수를 써서 나트륨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육수가 끓으면 호박과 다진 마늘을 넣고 간은 최소한의 국간장으로만 살짝 맞추시면 됩니다. 기름기 없이 맑고 담백한 이 국 한 그릇이 지친 여러분의 신장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자연 치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장이 이미 나빠져서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꿀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내 몸의 칼륨 수치를 확인하면서 담당 의료진과 함께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든든한 보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신장 걱정하시는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신선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00세 하루보약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